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중보건 기출문제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우리 공중보건 문제는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알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문제.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보통 18문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2문제 정도 돼야 가장 이상적인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풀을까? 전혀 몰라요. 감도 안 잡혀요. 감으로 할 수도 없어요. 전혀 생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생소한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이걸 어디서 끌어오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되게 두 문제가 생소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내가 생소하면 다른 사람들 다 생소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문제를 완벽하게 20문제를 다 맞는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 18문제, 내가 알고 있는 18문제를 완벽하게 맞아야 이제 합격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요. 내가 분명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 문제에 적용을 못 시켜요. 그러고 나서 제가 뒤늦게 설명을 하면 아, 그거였구나 라고 뒤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공중보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알고 있는 18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론을 완벽하게 반복하셔야 돼. 이론의 반복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론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이론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거기에 이제 문제풀이를 더 추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2문제 이것마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위해서는 문제를 있는 대로 다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를 계속해서 많이 푸세요. 동양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문제고 다 이렇게 풀어보시고, 혹시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럼 이제 저를 활용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저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요거 이제 기출문제 할 때 이거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활용하는 게 우리 어디예요? 네이버의 무슨 카페? 진통 카페를 좀 활용해라. 그래서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진통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시고 제가 가끔가다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진통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중보건 하면은 크게 양대 산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크게 양대 산맥. 우리 역사 얘기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크게 우리 몇 년으로 끊는다고? 45년, 또 80년, 또 제 개인적으로는 95년에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5년 이전에는 일제시대. 별로 없습니다. 45년부터 80년까지는 무슨 시대? 예, 이거는 공중보건시대. 그래서 공중보건시대 하면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었어요?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밑으로 사업이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 상의 하달식의 사업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어디를 중심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건소, 상위 하달식의 보건소니까 어때? 서울에 있는 보건소든 시골에 있는 보건소든 하는 사업이 거의 똑같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3가지 있었죠. 3가지가 뭐죠? 예? 가족계획. 또 하나가 모자보건. 3번째가 결핵.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건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건소, 모범보건소가 세워진 게 몇 년? 46년입니다. 46년에 모범보건소가 세워졌고요. 법 없이 세워진 거라 그랬죠. 그러다가 법이 생긴 게 몇 년? 56년에 무슨 이름으로 법이 세워졌죠? 보건소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름이 보건소법입니다. 그리고 요거 전면 개정한 게 몇 년? 62년에 전면 개정을 했죠. 근데 이때 보건소가 어디 별로 세워졌죠? 시군별로 세워집니다. 지금은 시군구지. 근데 이때는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군구별은요? 지금의 시군구는 70 몇 년? 6년.
76년에 시, 군, 구별로 한 개소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름을 바꾼 게 몇 년이라고요? 이름을 바꾼,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법이 이름을 바꾼 거. 95년에 뭘로 바뀌었죠?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게 몇 년? 2015년, 작년입니다. 2015년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결국 올해 보건소, 지역보건법이 많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당연히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다시 특강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본인도 스스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요. 하여튼 요게 45년에서 80년까지 이제 공중보건시대, 국가가 명령을 내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부터는 어떤 형식의 사업이 이루어졌냐면 하의 상달식의 사업을 하게 해요. 결국 이때부터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따지면 지역사회 보건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시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부터 가장 이끌어진 게 뭐였었죠? 1차 보건의료 시대. 1차 보건의료 생기고 95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게 뭐예요? 건강증진. 그래서 지금은 1차 보건의료 플러스 건강증진 시대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95년에는 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 법이 뭐예요? 국민건강증진법. 결국 우리랑 관련된 법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업이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법은 또 다른 법이긴 하죠. 무슨 법이에요? 농어촌 특별조치법, 그래서 농특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특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우리는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시대고 1차 보건의료가 뭔지 건강증진 시대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1차 보건의료 하면은 백그라운드가 되는 국제회의가 있어요. 뭐죠? 예, 몇 년? 78년에 지금은 없어진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예, 그러면서 이때 내건 슬로건이 2000년까지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핵심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걸 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나라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80년에 무슨 법을 만들었죠? 아까 말한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특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1차 보건의료를 행할 사람 찾았죠. 누구죠? 그 사람이? 예,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을 만들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보건의료를 행하고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건강증진과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되는 국제회의 86년 자, 캐나다 오타와 해입니다. 캐나다 오타와. 자, 그리고 건강증진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건강권처럼 건강증진 생활습관의 뭐예요? 변화. 생활습관의 변화입니다. 자, 생활습관의 변화고 이를 위해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 뭘까요? 예, 보건교육이에요. 가장 좋은 수단은 보건교육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강증진하고 1차 보건의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실 거는 구소련 알마타이 1차 보건의료에 5가지 개념이 있는 건 아시죠? 뭐 있었어요? 대강. 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지불 가능한 수가로.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가까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캐나다 쪽에서도 5가지 정책이 있었었죠. 그죠? 그것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의 개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유의물부터 볼게요. 자, 유의물 보시면, 자, 건강 문제의 심각한 수준에 따라서
1차 건강 문제, 2차 건강 문제, 3차 건강 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1차 건강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독감 같은 거 걸릴 때 처음부터 독감 특유의 증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야? 몸이 으실으실 춥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 약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특유 증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거를 1차 건강 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한 1차 건강 문제는 1차 보건의료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잡히면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 보건실, 그러니까 양호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저 머리 아파요. 그럼 진통제 주잖아요. 배 아파요. 그러면 배 안 아프게 하는 약을 줄 겁니다. 요게 1차 보건의료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기 치료하는 거고, 풍토병 관리하는 거고, 영양 개선, 모자보건, 예방접종, 그리고 식수위생.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자, 2차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2차 보건의료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2차 하니까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실에 가는 거 또는 병원에 입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문 병원의 활동이 주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3차 건강 문제는 이제 회복, 재활.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이 3차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분들은 재활 쪽에 좀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하시고요. 자, 1차 보건의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78년에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있었었고요. 가로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건강은 기본권이며, 그래서 건강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 1차 보건의료 개념 여러분들 말은 했지만 잘 모르실까 또 한번 제시했고요. 굳이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지. 자,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적극적인 참여, 지불 능력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가로 3번 보세요. 1차 보건의료의 접근 원칙 8가지도 있습니다. 포괄성, 자, 수용성, 또 근접성, 또 균등성, 지속성, 유연성, 그 다음에 상호협조성, 주민참여. 이런 거를 외운다니 좀 힘들어. 그러니까 감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반가로 4번에 보시면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1차 보건의료예요. 자, 1번에 봤더니 앞으로 쭉 가시면 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모자보건, 가족계획 포함한, 3번에 식량 공급, 그 다음에 물의 공급, 그 다음에 풍토병 예방, 네, 예방접종 아까 있다 그랬죠. 그리고 통상질환의 상해 적절한, 통상질환이라는 건 뭐냐, 가벼운 질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들어가 있고 기초약품 제공까지 있어요. 그리고 1차 보건의료 접근법, 그래서 4A, 4개 A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올 법합니다. 자, 접근성, 그 다음에 어세터블,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그래서 4개 A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1차 보건의료. 그럼 이제 건강 증진은 86년 캐나다의 오타와 회의, 이때 5가지 기본 활동 영역을 제시합니다. 아까 1차 보건의료 개념이랑 이렇게 대응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 수립, 이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1번, 2번,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세요. 건강지향적인 환경조성. 결국 첫 번째가 정책이야. 두 번째는 환경조성.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그렇게 순서대로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 지역사회 활동 강화. 네 번째, 개개인의 기술 개발. 자, 개개인의 무슨 기술을 개발할까요? 건강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이야. 그럼 건강 증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 보건교육이에요. 보건교육.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겠다. 어떻게 재설정해? 자,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눈높이 서비스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훈련 과정에 또 이 건강 증진하라 보건교육 집어넣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반가로 2번에 보시면 아까 1차 보건의료에 4개 A가 있는 것처럼 건강 증진도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칙. 옹호, 2번에 역량 강화, 3번에 연합입니다. 그렇죠? 요거 아까 4A처럼 이것도 외워주세요. 옹호는 정책부터 촉구해라. 역량 강화, 개개인의 아까 말한 기술 개발, 이게 역량 강화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연합, 보건복지부 혼자 못하지. 여러 부서 같이 하는 게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위에 거 이제 보시면 안 돼. 밑에, 자,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둘 중에 하나를 답을 쓰시면 돼요. 딱 보고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 수립. 그렇지, 건강증진. 자, 2번입니다. 개개인의 기술 개발, 건강증진.
자, 세 번째입니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근거해서 이게 1차 보건의료입니다. 자, 지역사회 활동 강화. 이게 건강 증진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5번은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게 1차예요. 자, 지역사회, 아까 4번이 조금 더 적극적이야. 지역사회 강화, 활동을 강화하는 거. 근데 5번은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니까 약간 수동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6번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사업이래요. 1차 보건의료입니다. 지속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1차 보건의료. 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제공한대요. 1차 보건의료. 자, 8번입니다.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겠대요. 네, 그게 이제 눈높이 서비스 들어가겠다는 거, 건강 증진입니다. 자,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1차 보건의료. 예. 그렇게 해서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 개념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 이거는 1차 보건, 2차 보건의료. 예방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2차 보건의료, 아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그렇죠? 3차 보건의료는 아까 뭐라 했죠? 재활 쪽. 요걸 보라는 거야. 이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어. 자, 풍토병 관리. 아까 1차 보건의료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 3차 같아요. 모자 보건 사업. 아까 1차 보건의료 있었습니다. 급성질환의 관리. 예, 급성질환은 뭐예요? 응급실에 가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2차입니다. 자, 예방접종 사업. 예, 1차 보건에 있었습니다. 재활. 3차. 자, 식수위생사업. 1차.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병. 2차 보건의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했고요. 자, 일단 갑시다. 우리 문제 들어갑시다. 문제 하나 풀 겁니다. 자, 1차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그냥 심심하니까 다 해볼게요.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다 할 겁니다. 자, 1번 보건교육. 1차. 급성질환관리. 2차. 그러니까 답은 1번은 아니네. 자, 2번 장기 요양기간. 3차 풍토병 관리. 1차 조기 치료. 1차 영양 개선. 1차. 여기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응급환자. 2차 전염병 확산 방지. 예, 전염병 확산 방지. 요게 헷갈리죠? 요게 3차입니다. 3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 이게 3차입니다. 3차. 요게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겨우 하나 풀어서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일단 우리 유인물 들어갈게요. 이제 건강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 모형도 한번 또 생각해볼까?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낼까요? 자, 우리 모형 하면은 크게 4가지 모형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생의학적 모델, 또 생태학적 모델, 또 하나 사회 생태학적 모델, 또 하나 총체적 모델 있었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리고 뭐와 뭐의 관계다?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 자, 생태학은 하나가 더 있죠. 숙주, 병원체, 환경 간의 관계다. 이 중에서 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얘기를 했고요. 사회생태학은 숙주, 요 2개 합해서 환경, 또 하나가 개인 행태.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행태다. 얘기를 했습니다. 총체적 모델은 숙주가 뭘로 내려왔죠? 응?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태,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 시스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4개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거, 자, 1번입니다. 자, 유인물 보고 있어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을 중시하는 사람. 네, 이거 대답 안 나와요. 윈슬로우. 되게 중요한 사람. 자, 2번입니다.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이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예, 이거 2015년 문제 나왔던 겁니다. 버나드.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김던이라는 사람. 건강은 환경, 인간 생물학, 생활 방식, 보건의료 체계에 의해서 성립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예, 라논드. 그렇죠? 워낙 유명한 사람. 자, 5번부터는 모형일 겁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해진대요. 생태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자, 6번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하면 무슨 모델? 총체적 모델. 자, 7번입니다. 개인의 사회, 심리,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 세 개를 중요시하네요. 근데 행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8번입니다. 육체 이원론에서 출발한 모형이래요. 병원체, 숙주 간의 관계 하면은 생의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9번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혹시 영적인 안녕이 언제 들어갔는지는 아세요? 98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중에 없어졌다. 다시 지금 요새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영적인 안녕. 자, 1번 보시면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대. 이게 신체적 건강이에요. 신체적 건강은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환경도 깨끗한 것도 포함이 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 눈에 미친 나, 현실적인 나, 자신의 모습의 현재 나와의 모습이 일치되면 건강한 거래. 정신적 건강을 얘기하는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던데, 자,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거, 사회적 건강. 그러니까 건강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잘해. 그것도 사회적 건강이죠. 자, 그 다음에 상해 장애가 없으며 동시에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신체적 건강. 자, 5번입니다.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 정신적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만족을 경험하는 거 딱 봐도 영적 건강이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2번. 다음 중 질병이 생활 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가치,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설명하는 모형. 뭐죠? 4개죠. 4개니까 총체적 모델이죠. 그럼 총체적 모델이랑 비슷한 단어는 뭐예요? 예, 전인적 모형.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거 갖고 문제 가능한 거 한번 미리 풀어볼까요? 혹시 심심하니까. 자, 뭘 볼까? 뒤로 가시면 계속 볼 수 없으려나?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를 때 건강 결정 요인 중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 생활 습관 몇 퍼센트? 50%입니다. 그럼 우리 라논드 들어가 볼까요? 라논드는 보건의료 체계를 몇 퍼센트? 10%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20%, 환경 요인 20%. 그러니까 라논드는 50, 20, 20, 1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체적 모델은 다르죠. 총체적 모델은 우리 퍼센트는 외우지 말고 순서만 외우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총체적 모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습관, 두 번째 중요한 거 인체 생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환경, 네 번째가 보건의료 체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뒤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20번 볼까요? 20번. 자, WHO의 건강의 정의가 아닌 것은이야. 자, 뭐예요? 답은? 예, 1번. 이거 뭐 누구나 많아. 그냥 보나 마나. 자, 있고요. 그러면 WHO 건강의 정의를 우리 무슨 개념이라고 하는지는 아세요? 응?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중에서 생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활 개념은 세 가지가 합쳐진 거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게 생활 개념.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또 있습니다. 24번. WHO의 1차 보건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요. 우리 1차 보건사업 아까 배웠죠? 식수 공급 있었었죠. 또 저출산 장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있었었고요.
그리고 통상질병의 일상적 치료 사업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볼 거냐면, 자, 29번입니다. 29번. 자, 건강의 개념에 관한 생의학적 모델이야. 생의학적 하면 숙주, 병이 인간의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에서 출발한다. 맞죠? 자, 의사만이 유일하게 질병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은 숙주, 병인, 환경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한 다요인설이다. 이거 무슨 모형이에요? 예, 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는 의학적 관점이다. 그렇죠?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불건강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또 뭐를 볼 거냐면 자, 33번 볼까요? 33번, 32번도 볼 수 있겠다.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이건 아직 못하겠구나. 일단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공중보건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 윈슬로우.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갈렌이 누군지 이건 좀 이따 다시 할게. 이게 역사 좀 이따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시간적인 거를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번 건강증진 사업의 1차 대상자 누굴까요? 네, 건강증진하는 거는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우선 대상자고요. 그럼 결국 만약에 이 문제가 1차가 아니라 그냥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1차적인 대상자, 우선 대상자는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건강한 자 하시면 돼. 그러니까 1차 대상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하고 그냥 대상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하고 답이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건의 장, 우리가 알고 있는 총체적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총체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네 요소 중에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제일 큰 거는 생활 방식, 그 다음이 인적 요인,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제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 39번 할 수 있겠네요. 39번. 자, 1차 보건의료에서 말하는 접근성의 원칙. 우리 접근성 아까 있었었죠. 그렇지? 무슨 성, 유효성 뭐 이런 거 접근성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접근성의 개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 몇 번으로 나왔어요? 4번. 자, 경제적, 지리적, 심리적. 맞아? 경제적 요인은 뭐가 있었어요? 아까 1차 보건의료의 개념 중에 지불 가능한 방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지리적 요인은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심리적 요인은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있었어. 근데 결국 이 세 가지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리, 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시간, 그건 아직 못할 거고. 자, 뒤로 가시면 또 볼만한 게 47번입니다. 47번. 자, WHO의 건강에 관한 정의 중 현대적 개념. 자, 현대적 개념 뭐라고요? 생활 개념. 몇 세기? 20세기. 그러면 19세기 이전은요?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 19세기는 심신 개념. 20세기는 생활 개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7번 있을 겁니다. 57번. 자, 57번 알마타 선언과 관련이 깊은 거. 무슨 권? 건강권. 아까 건강 증진과 관련된 거는 생활 습관의 변화 또는 생활 양식의 변화 이래도 됩니다. 하여튼 57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못할 거고. 자, 60번 볼게요. 60번. 자, 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의 오타와에서 건강증진 3대 접근 원칙, 아까 3대 접근 원칙 기억하시나요? 옹호, 또 연합, 또 하나가 역량 강화. 예, 그러면 옹호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럼 연합은 어디에 있을까요? 연합. 조종이죠. 조종이 연합입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는요? 가능화시킨 거죠. 그렇죠? 셀프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거. 결국 답은 2번이에요. 형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약간 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답은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64번도 괜찮아. 64번. 자, 1차 보건의료 접근 방법이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예방중시 맞지요? 예, 여러 부분 사이의 협조와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까는 여러 부분 사이의 협조와 조정을 강조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건강증진이잖아. 그럼 이게 아닌가? 근데 하여튼 다른 거 답이 있는지 좀 볼게요. 1차 진료 의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아, 의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었어요? 그건 아니죠.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 이 사람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이거 괜찮죠?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2번과 3번이 문제네. 답은 몇 번으로 하실래요? 네, 3번으로 하세요. 3번. 2번도 좀 찝찝하긴 합니다. 이거는 건강진지 쪽이니까. 근데 하여튼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조금 꼰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66번입니다. 자, 건강과 질병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인 생의학적 모델의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생의학적 하니까 숙주병원체 심신 이원론. 그러면 답 1번 정신과 신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예,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원론을 주장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1번 틀렸어. 자, 2번입니다. 질병을 주로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 이상으로 해석한다. 자, 생물학적으로 구조가 이상해, 기능이 이상해. 그럼 이거는 병이 있다. 근데 괜찮아. 그럼 병이 없다. 보는 거죠. 답은 2번 같은데 3번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과 관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자, 지역과 문화가 다르면 의학 지식과 기술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강조한다. 아니겠죠. 항상 의학은 똑같아요. 기술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5번 인간과 질병을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한 건 무슨 모형이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났고요. 다시 이제 유인물로 봅시다. 이제 역사 얘기 들어갈까 합니다. 유인물 들어갈게요. 자, 역사 얘기 한번 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 고대. 그 다음이 중세. 그 다음이 근세. 또 하나가 근대. 또 하나가 현대. 자, 연도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시지? 자, 몇 년? 500년. 500에서 1500까지. 1500에서 1850까지. 1850에서 1900까지. 1900년 이후를 우리는 현대라고 하죠. 자, 고대에서 생각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 갈렌. 이 사람 말고 여러 가지 법정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중세하면 여러 가지 질병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제일 처음 병이 콜레라. 그 다음이 예? 한센병. 예, 그 다음이 페스트. 맨 마지막이 매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몇 세기인지 얘기해 드릴게. 자, 근세 하면은 여러 가지 학자들. 근데 특히 둘로 나뉘죠? 근세는. 뭐예요? 르네상스. 중상주의. 또 하나가 계몽주의로 나눈다.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여명기 이렇게 표현하죠. 여명기. 여기는 암흑기. 온갖 병이 많이 돌아와서 암흑기.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여명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예방 백신이 만들어졌죠. 예방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때 발견한 게 세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예방의학이 발달된 게 근대. 그렇죠?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짤딱 50년밖에 안 된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요인설 시대. 그러니까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다 요인설 시대고, 이때는 여러 가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갔을까? 그럼 여기는 예방의학이고, 여기는 어떻게 좀 무슨 의료예요? 그렇지. 포괄적 보건의료죠. 포괄적 보건의료.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다 들어있는 포괄적 보건의료로 갈 수밖에 없다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학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학자들이 근세인지 근대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야 돼. 자, 일단 고대기 들어갈게요. 제일 처음 사람, 그리스 사람으로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 했대요.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계승한 사람 누구세요? 갈렌.
자, 이 사람 뭐 때문에 또 유명하냐면 무슨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하이진,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 자,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위생법전 뭐였어요? 레위기 위생법전이 있었었고요. 누가 했더라? 레위기를 모세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에 함무라비 대왕의 함무라비 법전. 요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수술을 서투르게 하면 손을 잘랐지요. 자, 이집트로 들어가면 헤로도투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인들의 청결과 목욕, 의복 착용 등의 개인위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결국 고대는요 대부분 개인위생이에요. 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신부 면서 의사였던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이모탭이라는 사람.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 파필루스. 자, 42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좀 해놨고요. 자, 중세기. 자, 별명 붙여주세요. 중세기. 암흑기. 또는 감염병, 만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염병이 만연했다는 거죠. 감염병, 만연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성지순례로 인한 발생 감염병. 콜레라. 자, 십자군 운동. 예, 한센병. 자,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뭐예요? 패스트. 이것 때문에 생긴 게 격리. 40일간 격리 안 돼서 쿼란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세계 최초의 검역법 연도 1383년 어느 나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법이 시작이 됐고 검역소도 설치가 됩니다. 자, 5번이요.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생술, 살레르노 양생술. 요거랑 반대되는 양생술이 뭐죠? 히포크라테스 또는 갈렌의 양생술. 자, 그냥 근세로 갈게요. 자, 근세는 여명기입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계몽주의로 나눕니다. 자, 중상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또 하나 계몽주의는 산업혁명. 그래서 나눕니다. 연도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1500에서 1850년까지죠. 그렇죠? 여기 그 근세가. 그런데 중상주의가 1750년까지. 1750. 그리고 계몽주의는 1750에서 1850까지. 알고 오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직업병에 져서 라마찌니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를 한 나라 스웨덴. 자, 열병 보고서 쓴 사람 체드윅.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는데? 네,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밑에 써있죠? 몇 년? 1848년. 이런 거 다 외우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두종두법도 있었습니다. 누가 개발했더라? 제너가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경찰행정, 뭐 완전한 의사경찰체계 이거 얘기하는 사람 프랭크 있었고요. 자, 현미경 발견한 사람 레벤훅도 있었고 또 하나 사람 있었었죠. 얀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얀센이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현미경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볼록내지 오목내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현미경이라기보다는 뭐지 그거? 뭐라고 하지? 확대하는 걸 뭐라 하지? 아니 돋보기 말고요. 이게 멀리 보는 망원경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이 콜럼버스. 갈릴레이가 만들고 본격적으로 만든 게 아까 말한 레벤훅이에요. 그러니까 레벤훅은 미생물을 확실히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레벤훅 대신에 얀센이 나오면 이것도 맞다고 하시고요. 갈릴레이 나와도 이것도 맞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개 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8번 인구, 사망, 질병 등의 통계화에 기여한 사람 해티 써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도 제가 써놨습니다. 영국의 의사예요. 미 아스마시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장기설을 주장해서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
누가 주장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에 하나 숟가락을 더 하나 얹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보시면 의료의 아편을 도입했고 말라리아 치료로 키니드 사용을 대중화했다고 그러네.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 베잘리우스. 그럼 혈액 순환 하비 혈액 순환 한 사람 하비입니다. 자, 11번. 자, 영국 노동자의 발병 상태 보고서, 일명 열병 보고서를 썼고, 이거를 계기로 공중보건법의 탄생 계기가 된 사람, 체드윅, 영국 사람입니다. 자, 12번.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 피넬. 자, 이런 거는 금방금방 생각나셔야 돼. 이제 근대로 갑니다. 자, 근대 황립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별명. 세균학설 시대. 자, 황립기라고도 합니다. 자, 위생학 교실 실험 위생학의 황립 페텐코프. 그래서 실험 위생학의 아버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보건소 제도의 효시 라스본. 자,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한 사람 스노우. 자, 세계 최초의 근로자 질병보호법을 만든 사람 비스마르크. 자, 다섯 번째 근대의학의 아버지, 장기설을 폐기 처분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을 발견한 사람, 파스테르. 자, 그럼 반면에 결핵균, 콜레라균을 발견한 사람 코흐입니다. 아까 파스테르는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균을 발견한 사람. 자, 독일의 3대 사회보험법을 주장한 사람 누구세요? 비스마르크. 질병보호법, 노동재보상법, 그 다음에 유족연금보호법 만들었죠. 자, 현대로 갑니다. 발정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탈미생물학 시대. 자, WHO 발종 연도 48년 4월 7일 4847. 공중보건학에 관한 정의를 하는 사람, 아까 우리 문제에서 풀었는데 윈슬로우. 그리고 하버드의 보건대학이 생긴 게 1912년. 1919년은 최초 보건부가 설치가 됐고요, 영국에. 자, 그리고 유넵이 설치된 게 73년. 유엔 산하에 유넵 설치됐습니다. 환경계획기구. 그리고 천연두가 근절됐다고 선언한 게 79년이네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갖고 우리 문제 풀 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갑시다, 이제. 자, 책입니다. 3번. 역학 연구자와 연구의 기여내용으로 옳게 된 거. 스노우 콜레라의 병원체를 발견한 사람 누구세요? 코흐. 근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스노우도 근대인가요? 근대, 스노우. 예, 맞습니다. 위생경찰 확립 프랭크입니다. 이 사람은 근세. 자, 위생학 강자를 개선한 사람 페텐코프는 어느 시기? 근대. 다 틀렸네. 미 아스마시얼이 장기설이죠.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사람인 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역사 찾아갈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자, 보건학적 주요 사건과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제일 먼저 볼까요? 장기설. 어느 시기? 고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검역법이죠. 요게 중세. 자, 그 다음이 공중보건법 제정. 공중보건법이 몇 년에 됐죠? 1848년. 근세지. 큰일 났네, 우리. 우두중두법 개발하는 사람은 아는데 몇 년인지 모르잖아. 그치? 제너죠. 몇 년이에요? 그럼 우리 아는 거 갖고 해볼까? 가다 나라 아니면 가다 라나네. 그치? 그러면 답 있어요, 없어요? 3번하고 4번이네. 이거 헷갈리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응? 제너는 몇 년? 1798년이에요. 1798년. 누가 먼저냐면 우두종두법이 먼저예요. 답은 3번이에요.
야, 이거 우리 여기서 또 하나 틀립니다. 이거 감으로도 못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사가 옆으로 18번 있네. 18번. 17번도 있다. 자, 공중보건 역사 중 아래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순서대로 올바로 된 거. 함무라비 법전, 고대, 패스트 유행, 중세. 자, 라마진의 직업병 저술, 근세저, 스노우의 콜레라 감염성, 근대. 그래서 답은 가나, 다라. 1번이네요. 자, 18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최근의 내용, 가장 최초,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검역법 몇 년? 1383년. 가장 최근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 거를 보는 거야. 자, 공중보건법 1848년.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공중법? 영국이었습니다. 자, 질병보호법 하면은 비스마르크 1883년. 미생국 하면은 뭐죠? 우리나라 거죠. 미생국이 어느 기야? 조선 말기에. 그쵸? 미생국. 그러니까 조선 말기가 몇 년인지 좀 알아야지. 1894년 정도 됐어요. 미생국이 세워진 게. 그러면 1890,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거 아직 안 해서 좀 이따가 할게요. 하여튼 미생국은 1894년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25번 할 수 있네. 25번. 자, 공중보건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와 설명이 틀린 것은이야. 자, 코후 콜레라균 발견 맞지요? 네, 근대입니다. 파스테르 미생물설을 주장했어요. 맞지요? 근대. 페텐코프 위생 행정 확립. 페텐코프가 뭐였었지? 위생학 교실이죠. 행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래나? 일단 4번부터 볼게요. 스노우, 콜레라 세균 감염설. 맞나? 근데? 응? 콜레라의 세균 감염설이야? 콜레라 세균 감염설. 그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4번이야? 3번이야? 이거 3번도 약간 틀리고 4번도 약간 틀리고 답 몇 번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3번이 위생 행정 확립은 하진 않았거든요. 위생학 교실을 만들긴 했지요. 그럼 결국 답은 3번으로 하시고요. 이게 콜레라 세균 감염설은 아니지만 뭔가 공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4번은 맞다라고 느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 콜레라 세균 감염설은 아니지만 역학조사에서 뭔가 이렇게 옮긴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일단 맞다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뒤로 갈게요. 다 했나? 쭉 역사 없지요. 뒤로 또 쭉 가시면 한국의 역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50번 할 수 있겠다. 50번이요. 50번 한국 최초 다음 중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나온 거. 최초 공중보건법 하면 그러니까 누구지? 체드윅. 그러니까 근세죠. 그러면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게. 근대는 뭐가 최초이죠? 근대. 질병보호법? 누구 이름? 비스마르크. 그러면 중세에서는 뭐가 최초예요? 중세. 검역법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보장법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사회보장법. 미국의 무슨 대통령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이건 현대입니다. 현대.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고대는 최초 이런 건 없었네. 장기설에 최초 하면은 되겠네. 고대는. 자, 그 다음에 52번 볼게요. 52번. 자, 중세기 공중보건의 특징이 아닌 거. 아까 중세기는 병이 되게 많이 돌아왔고 그 병의 책임이 누구였었어요? 개인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고 검역 실시했지요. 무슨 병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선패스트 등 전염병이 만연한 거 맞고요. 유행병이 만연해서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유행병이라는 단어 영어로 뭘까요? 에피데미. 그럼 에피데미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아니네요. 답은 4번이고요. 질병을 종교적으로 치료하려고 했다. 이건 맞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3번도 아까 안 했죠?
자, 98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의미에 추가한 내용. 영적 건강. 그래서 지금은 4개가 다 있습니다. 정신, 신체, 사회, 영적 건강 다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54번 할 수 있네요. 중세기에 유행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 유행한 전염병과 거리가 먼 거 4번이죠. 우리 연도 한번, 세기 한번 볼까? 콜레라 몇 세기? 6세기, 6 내지 7세기.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납병이 일어났고요. 납병은 13세기. 그 다음 페스트는요, 14세기. 매독은 15에서 16세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59번도 아직 못할 거고 우리나라 역사 아직 안 했으니까 자, 61번 할 수 있죠? 시대별로 올바르게 정리된 61번입니다. WHO 창설 48년 4월 7일 현대입니다. 코 흑의 결핵균 발견. 예, 근대입니다. 근대. 자, 마르세유의 검역법 창설 중세. 존 글란트의 생명통계. 요거는 아까 안 했는데 근세예요. 근세. 존 글란트의 생명통계. 통계 낸 거예요. 통계. 그러면 답은 다, 라, 나, 가. 예,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그러니까 존 그란트 같은 경우는 얼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통계 낸 거. 그래서 이게 근세라는 거.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뭐 본인 책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꼭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슬렁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 좀 쉽니다.